문과 전공인 학생이 CS 쪽으로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챌린징한 질문 되게 좋아합니다. 문과 전공인데 CS 지원을 하고 싶다. 근데 챌린지라고 하기에는 요즘 너무 많이 이러거든요.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조언들을 한다면 이 인문계열이라고 하죠. 그죠? 문과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 CS 전공으로 지원을 하면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학업 준비도와 그리고 지원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그냥 탈락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완벽한 전략을 좀 제시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기초 학업 역량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문과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수학이나 혹은 과학의 실력을 저는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CS 전공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미적분, 그쵸? 물리, 컴공 이런 과목들을 이수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케이스는 문과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쪽을 배경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저는 채워 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AP 캘큘러스라든지 AP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목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시험이라도 5점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좀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성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디지털 SAT 당연히 우리 SAT가 있잖아요. 그것도 수학에 저는 오히려 만점을 좀 받아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이과적인 부분들을 좀 마지막에 채워 넣을 것 같은 거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AT랑 ACT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대학교들은 SAT랑 ACT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하버드는 시험을 다시 필수로 하겠다 뭐 이런 형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점수를 받아두는 게 저는 당연히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서도 코딩 공부를 저는 당연히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온라인 CS 강좌라든지 요즘은 튜터링도 되게 많잖아요. CS로. 그래서 이제 간단한 웹, 뭐 앱 같은 개발 프로젝트, 뭐 프로필에다가 포트폴리오에다가 넣을 것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강력 추천을 하고요. 핵심은요. 입학 사정관들이 혹은 이 학교가 이 학생 문과지만 우리 CS 커리큘럼도 따라올 수 있겠네라는 게 그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아요. 따라올 수 있겠네라는 그 확신을 만드는 그 로드맵도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지원 스토리를 재구성을 해야겠죠. 단순히 문과인데 이과를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교차 지점, 넥서스라고 하거든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인문학을 하던 이 학생이 왜 CS에 열정을 갖게 되었어? 라는 그런 이제 이 둘의 결합을 얘기를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바이오를 공부하다 갑자기 파이낸스를 간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어서 역사적 패턴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스토리가 될 수 있잖아요. 또 언어 전공을 하는 친구가 AI 언어 모델에 매료가 되어서 이제 나는 이쪽으로 NLP 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식이거든. 되게 뻔한 거지만 제가 예시로 그냥 주는 거예요. 실제로 MIT에서는요. 너만의 세상 문제의 해결 경험을 항상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통찰이 담긴 답변을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MIT는 인문학의 배경이 있는 친구가 오히려 더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공대생들은 이제 코딩 스펙만 나열하고 뭐 내가 어떤 수상을 했고 내가 어떻게 인간과 사회의 깊은 이해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이 차별화를 주려고 하고 이런 에세이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이런 에세이들 되게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나의 백그라운드 덕에 나는 남들이 못 보는 문제를 나는 봤다라는 그런 형식의 질문의 답을 오히려 MIT가 훨씬 더 선호하는 것처럼 CS는 기술과 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스토리를 묶어서 독보적인 스토리를 만들라는 것이고 오히려 인문학인 친구들이 CS로 갔다라고 하면 저는 훨씬 더 환영해요. 다만 마지막 세 번째가 있죠. 대학 선택과 플랜 B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모든 학교는 문과 학생이 공대 학생으로 변하는 그런 이제 유니크한 결합을 다 동일하게 바라보진 않아요. MIT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또 어떤 대학교는요. 일부 이제 전공의 어떤 이제 자유가 좀 보장이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꽤 많은 학교들이 당연히 대학을 입학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전과라고 하죠. 이제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자유가 좀 제공이 되지만 MIT라든지 CMU 같은 학교들은요. 처음부터 CS를 뽑는 곳은 준비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아예 걸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CS는 폭발적인 인기가 있잖아요. 엄청난 인기잖아요. 그래서 UIUC 같은 일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CS 합격률이 7%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합격률은 이제 예를 들어 42%거든요. 정말 거의 뭐 30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성향과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지원 전략상 조금 융통성이 있는 경로를 저는 고려할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일부 종합대는요, 인문대학에 들어가 1학년 후에 이제 CS로 전과하는 루트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쉬운 길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겠죠. 지원 시 이제 이중 전공이죠. 더블 메이저라고 하거든요. 이런 계획이나 융합 학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디스플리너라고 하죠. 이런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처음부터 나는 문과 이과의 통합형 인재다라는 걸 각인시키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CS 간판이 너무 빡센 학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UIUC, 펄도 요즘 되게 힘들잖아 들어가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다른 학교를 들어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CS를 하는 것도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힘든 데 말고 조금 더 덜 힘든 데를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자면 문과생의 어떤 CS 도전은 어쩌면 제대로 잘못 준비를 하면 고층 빌딩 옆면에서 등반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은 정면 계단으로 가지만 우리는 혹은 우리 학생은 자신만의 경로를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로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학업 능력이라는 밧줄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는 흡착판을 챙기면서 못 오를 곳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도한 문과 학생도 뭐 수학 만점 그리고 박물관 인턴 경험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CS 스탠포드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의 승리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철저한 준비가 된 친구가 스토리를 재발굴하죠. 그러니까 다시 스토리를 좀 재정비하면서 문과생의 어떤 섬세함을 지닌 멋진 공대생이라는 문과 공대생이라는 걸 보여준다면 또 그 또한 또 재밌는 내러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